뭐 사람은 이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원시 시대 때부터 어느 곳에 가면 호랑이가 나온다더라, 어느 곳에 가면 늪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다더라, 이런 정보들은 생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본능들이 지금까지도 와서 더 잘 살고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정보의 어떤 시대 속에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신뢰도가 조금 더 있는 공신력 있는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통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시야를 넓히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깊은 내용들은 개별 멘토링을 통해서 전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돈의 성장을 위해서 멘토링 관련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를 알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 같이 배웠던 경제 알고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들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나는 260억까지 없는데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대출을 한번 받아볼게요. 한 100억 받아볼까요? 자, 100억을 받으면 대출 이자가 이만큼 나갑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5% 정도라고 했고, 요즘은 상가 대출 금리가 보통 한 5.6% 이렇게 합니다. 계산상 쉽게 5%만 계산을 했고, 그러면 수익률이 더 떨어지죠. 7천을 받아서 대출 이자 갖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요 물건은 요렇네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상가를 이런 수익률인데 살려갈까요? 가치 상승. 그렇죠. 가치 상승입니다. 가격이 오르겠지. 네, 지금 월세는 적게 봐도 가격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가 투자가 일어나는데, 물건 하나 더 볼까요? 내 이름으로 된 상가. 충남 아산은 좀 싸네요. 20억. 20억 가지고 하면 현금 흐름을 아까 얼마 만들 수 있냐면, 대출 빼고 나서 실제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근데 공실이 있으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노래방이 잘 안 돼서 나가면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또 계속 어떤, 아까 보면 부가세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가세 별도. 우리가 법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들에게 지출 증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신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위에 나와 있던 부가세 별도라고 없는 거는 부가세 포함인 금액인지 아닌지는 전화를 하셔서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 네. 전반적으로 상가는 월 현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은 살펴보셨다시피 수익률이 좋진 않습니다. 현금 흐름 측면에서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200억 넣었는데 수익률이 2%밖에 안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하고 투자하는 상가이고, 이렇게 조금 지방 쪽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조금 더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왜냐하면 이게 상승폭이 그 수도권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누는 예누 펀딩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업데이트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모펀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사모펀드에 관련된 기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PEF라고 부르고,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의미인지 영어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어, 엄청 정직한 네, 발음이었어요. 영어에도 사투리가 있었네요. 네. 좀 느껴졌어요. 네.
네, Private Equity Fund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모투자 펀드인데요. 보시면 주요 사모펀드가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은 4, 5년간 기업을 보유하면서 기업 가치를 올린 뒤에 투자금 회수를 하는 것이 주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즘 M&A가 사모펀드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 보면 이렇습니다. 프렉시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꼭 얘기 드리는 게 있죠. 여러분, 프렉시스에서 여러분 투자한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뭘 한다고요? 들어보지도 못한 그 또 뭐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모펀드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들에게만 얘기를 하시는 게 투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모펀드가 20년쯤 돼서 지금 진행이 돼 오고 있는데 제가 수익률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모임하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IMM이라는 사모펀드가 이제 어떤 투자를 했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를 이제 여기 기사를 통해서 나와 오고 있습니다. 지분 30%를 우리 블랙록, VU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그 운용사죠. 자산 운용사. 그 블랙록에 우리 한국의 IMM이라는 사모펀드가 30%의 지분을 팔았대요. 에어퍼스트라는 회사의 30%를 1조에 팔았대요. 그럼 얼마에 샀는데? 라고 하면 19년에 100%를 1조 3천억에 샀대요. 1조 1천억, 1조 3천억.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이죠. 자, 100%를 1조에 샀는데 30%를 1조에 팔았어요. 그러면 수익이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되시면 좋겠는데 100%를 1조에 샀는데 70% 남겨놓고 30%만 팔았는데도 1조에 팔았대요. 그러면 나머지 70%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2조에서 3조 가까운 돈이 지금 남아있다. 얼마? 1조 투자해서. 그러니까 원금 투자해서 지금 3, 4년 만에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사모펀드가 하는 역할이다. 네, 그리고 수익률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펀드에 대한 공부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이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세뱃돈을 만약에 억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이나 주식을 사게 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음을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게 뭔가 나오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막 국세청에서 이체가 되고 우리가 뭘 하자마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20%의 추가 가산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내게 되냐? 여러분이 만약에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31억을 증여를 해주셨어요. 31억. 그러면 50%가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5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 옆에 있는 누진 공제액은 우리가 내야 될 15억 중에서 4억 6천만 원은 빼줄게. 그러니까 뭐 한 11억 정도, 10억에서 11억 정도만 세금으로 내면 돼라고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 부영에서 주는 1억 증여를 받았을 때 10%라고 했죠. 1억 이하는 10%, 1억을 넘어가게 되면 20%가 세금입니다. 꼭 참고하시고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집을 사거나 하실 때 지금 당장은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5천만 원 단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지금 성인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 달라 하시고 또 이제 10년 뒤에 또 5천만 원 달라 하시고 또 10년 뒤에 5천만 원 이렇게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하나도 안 나가요. 참고하셔서 지금 돈 달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사업이 우리에게는 꼭 자본주의에서는 필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부분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인 것 같아요.
BBQ 해볼까? BHC 해볼까? 뭐 도미노 피자 해볼까? 뭐 맥도날드를 해볼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이렇게 큰 것들은 아직 건재하지만 네,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다. 네, 40%나 등록이 취소되고 있다. 그래서 한때 반짝하는 아이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즘으로 치면 그런 것 같아요. 탕후루. 그전에는 뭐 대만 카스테라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보다는 그걸 잘 치고 빠지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내가 사업을 한다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롱런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요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임대료, 원가, 배달 수수료까지 삼중고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프랜차이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사업 노하우를 전수받고 그다음에 어떤 그 자재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돈이 조금 더 많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점포는 SNS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힙하다고 소문이 나면 네, 잘 뜨고 있으니까 나만의 아이디어를 더한 그런 사업을 해보시는 게 저는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좋고 정말 머리 아프고 귀찮다라고 하시면 프랜차이즈를 하지 말고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게 되시면 네, 많은 세금이 절약이 됩니다. 참고로 법인세가 우리나라는 최고 22%입니다. 근데 여기는 17%로 더 낮은 거고 사업을 잘 하셔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영국의 다이슨, 베트남의 빈페스트, 그 자동차 기업이죠. 그런 것들도 싱가포르로 본사로 옮겼다고 하네요. 해외에서 버는 돈은 세금을 안 매긴대요, 싱가포르에서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경험을 쌓는 엔잡이 먼저라고 저희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잡에 대해서도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프로그래머는 없어서 난리였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래머들의 연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른다라는 뭐 이런 기사들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되지 않은 여러 가지 프로그래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잘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지금 발달하고 있는지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내가 프로그래머여서 나는 뭐 앞으로 걱정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엔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당 기사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엔잡이 유행이네요. 소니에 다니는 직원이 히타치에 가서도 부업을 하고 네, 이런 특이한 근무 실험도 하고 경험도 쌓고 돈도 벌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엔잡이죠. 엔잡이 글로벌하게 유행이 되고 있다는 기사여서 가져와 봤고요. 요즘 반려식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의 위상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 법적으로 이제 보신탕도 먹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분 중에 보신탕 좋아하는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네. 자, 어쨌든 그런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려식물 많은 분들이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제 기업들이 많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예노 내에서는 또 식물하면 또 떠오르는 멘티님이 계시죠. 효정 멘티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엔잡을 통해서 성장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과일. 우리나라가 과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하네요. 네. 제사상에 안 넣을 수도 없고 한데, 유비 멘토님 계신지 모르겠네. 유비 멘토님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유비 멘토님 요즘 과일 어떻습니까?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면 돈도 많이 버시겠다, 그죠?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전에 그 총각 내 야채 가게 들어보셨죠? 야채 총각 진짜 총각인지 모르겠는데 총각 내 야채 가게가 어, 굉장히 히트를 쳤고 뮤지컬로도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천연의 과일 가게, 뭐 아니면 아줌마네, 준마네 과일 가게, 뭐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저희가 가끔 이용하는 과일 업체를 보니까 과일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정말 맛있는 과일들만 취급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N잡으로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요즘 K푸드가 유행이라는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펀드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성장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K푸드가 제가 YNC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여기서 떡볶이를 만들 수 있고 김밥을 만들 수 있고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먹던 그 K푸드를 해외로 나가서 우리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한번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안 되면 최근에 저기 미국 다녀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친하게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필멘티님이 한식을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한식이 많이 인기가 있던가요, 성필멘티님?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네, 엄청 많았습니다. 네, 엄청 많대요. 그거 봐요. 미국 갔다 오신 분이 지금 인정을 하네요. 우리 다 같이 네. 음식 하나씩 개발을 해서 미국 가서 가게 한번 열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밥 하러 갑시다. 김밥. 네, 김밥 하러 갑시다. 자, 자, 다음 기사는 유튜버로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우리가 N잡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유튜버로서 성공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진정성이나 우리의 성장 과정을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서 N잡을 하시면서 그런 계정을 열어서 촬영을 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해야 되냐면 유튜브는 더 이상 동영상 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1위 앱입니다. 카톡을 제친 한국인의 앱입니다. 엄청난 앱이에요. 그래서 뉴스든 쇼핑이든 유튜브에서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 우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예노에서 함께 추구하는 게 돈의 성장도 있지만 인생의 성장도 있습니다. 아까 유튜브 말씀드렸죠? 유튜브를 하나 하려고 하면 영상을 어떻게 촬영해야 되고 어떻게 올려야 되고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공지능의 시대죠. 우리가 작업하면 3시간 걸리던 쇼츠 제작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2분 만에 완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반드시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 오픈 AI사에서 GPT 스토어를 오픈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앱을 받을 때는 앱 스토어,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앱들을 받죠. 네. 그런 운영체제에서 들어간 앱들을 받는 것처럼 GTP 스토어는 챗 GPT를 개량을 한 그런 앱들을 받아서 GPT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컨센서스라는 게 뭐냐면 챗 GPT가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논문을 가지고만 답변을 하게끔 챗 GPT를 개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빙도 많이 쓰고 이런 이미지 생성도 많이 하는데 딱 내가 필요한 내용들만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게끔 GPT를 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스토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명멘티님 여기 계시죠? 네, 전명멘티님은 있습니다. 챗 GPT 강사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셔서 챗 GPT 스토어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앱을 잘 만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앱스토어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처럼 오픈 AI에 챗봇을 제작한 사람들도 수익 분배가 조만간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GPT 스토어에서 만들어 보시면 좋은데 어떻게 만드냐면 어렵지 않대요. 5분이면 된대요. 자, 그리고 챗 GPT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도 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바드부터 시작해서 뭐 제미나이까지 여러 가지 출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영상까지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루미에르에 입력을 해서 귀엽죠. 이 생성 AI가 만든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계속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챗 GPT를 배우고 좀 더 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교육비 한번 보세요. 750만 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 나가고 이걸 기회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750만 원까지 드릴 자신이 없다면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들어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죠. 챗 GPT도 AI고 갤럭시 S24도 AI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가? 제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챗 GPT는 엄청난 학습량을 통해서 그걸 서버에 올려놓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죠. 근데 요거를 온 디바이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통역이라든가 이미지 편집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기능들만 소량화 시켜서 소프트웨어로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화된 어떤 반도체 칩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인터넷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봤던 이순신 챗봇, 이순신과 관련된 어떤 답변만 가능한 거는 굳이 소프트웨어만 만들어 놓으면 챗GPT에 접속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 디바이스가 규모마다 소량화 시켜서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디바이스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우리에게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인공지능 폰도 좀 얼리 어댑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와 초급 시간에 배웠던 디지털 원리 생각나시죠? 우리는 언어를 쓰는 것들이 디지털 기기들은 1과 0만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칩을 뇌에다 심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뇌파가 발생을 한대요. 그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데이터를 해석한 다음에 기기를 작동을 하는 시대가 지금 성공을 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지 한번 재밌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와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뭐 속된 말로 급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큰 데 갔을 때 쇼핑몰 너무 크면 정신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맵에서는 실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큰 쇼핑몰 갔을 때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할 때 실내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예전에 한번 공유했던 내용이 있는데 정말 갑자기 큰 게 마려울 때 어디를 누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른쪽 팔에 여기를 꾹 누르시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밖에서 급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라이프 플래닝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계획을 해서 좀 삶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식사량을 줄여야 된대요. 우리 영어를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곳에 여행도 다녀야 되고 참 할 게 많은데 돈 많이 벌었으면 이제 써야 되는데 오래 살고 싶으면 식사량을 줄이라고 합니다. 먹기 위해 사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래서 식사량 조금씩 줄이고 우리 같이 120세까지 신나게 살아보아요. 자, 우리 반려동물 좋아합니다. 우리 반려식물 말고 반려동물. 원래 인구가 1,500만 명인데 30%가 알레르기를 앓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같이 안 자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이 알레르기는 이 털에서 오는 게 아니라
비듬, 대소변, 침 등에 있는 단백질에서 온다라고 하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반려동물과 행복한 라이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어떤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저는 생각이 많아요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렇다면 생각이 많은 것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라고 물어보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결론만 말하면 생각이 많으면 건강에는 좋지 않대요. 그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 혈액을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많이 피곤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고 제일 마지막 말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고 즐거운 라이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걱정을 좀 줄여볼게요. 예스. 아, 네. 잘해요.